전 어릴 때부터 진심으로 존경해본 어른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일단 우리 부모님 세대 어른들은 대체로 말투도 행동도 다 투박했죠. 워낙 거친 삶을 살아온 세대라 아이를 다루는 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꼭 동네마다 세상에 불만을 품은 또라이들, 쌈딱들 한두 명쯤 있었던 시대였잖아요. 동네는 늘 시끄러웠습니다. 누군가 소리 지르고 어디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제가 봤던 어른들의 세상은 대체로 폭력적이었어요. 그땐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세상은 원래 이런 거구나 하고 받아들였죠.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사교적이고 항상 무리를 이끄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배웠죠. 아,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저렇게 외향적이고 나대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제 어린 시절, 학창 시절은 늘 주인공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었고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까불고 더 웃기고 더 튀는 행동을 했죠. 어른들한테는요, 진짜 인사 잘하고 말도 잘하고 항상 밝은 척을 했습니다. 어른들 말을 잘 듣는 아이,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고 이쁨 받는 법이라 배우게 되다 보니 반항심이 있어도 꼭 눌렀죠. 그 시절에 워낙 혼 많이 내던 시대였으니까요. 그렇게 내 안에서 피어나는 호기심과 감정들은 애초에 피어나기도 전에 짓눌리며 살았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거지만 사실 전 아주 예민한 아이였거든요. 감정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사람들의 표정과 분위기, 주변 공기 변화까지 느끼는 민감하게 반응하던 그런 아이였고요. 감수성도 풍부했고요. 근데 그때 그런 거 전혀 몰랐어요. 그 시절에 묻어난 게 미덕이었거든요. 또 그렇게 배웠고요. 예민하면 까탈스럽다고 혼나고 감정이 많으면 유난 떤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묻어난 척을 하며 살았던 거죠. 돌이켜보면 살기 위한 연기였던 것 같기도 해요. 본능적으로 사랑받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내 본 모습을 감추는데 온 에너지를 다 썼던 것 같아요. 계속 그 감정을 억누르는 노력을 했던 거죠. 전 어릴 때부터 TV를 좋아했고 누나가 있어서인지 대중문화에 눈을 일찍 떴는데 유치원 때부터 뭐 당시 잘 나가는 예능 프로그램들 다 섭렵하고 가수, 코미디언, 배우 다 따라하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음악을 정말 좋아했었는데요. 길보드 테이프를 사서 모으고 최신곡들 가사 싹 다 외우고 다니고 음악으로 감정을 배우고 세상을 느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라다가 1998년 또 최신곡 섭렵하던 중에 일상으로의 초대라는 노래를 듣게 됐습니다. 인트로부터 너무 멋있었어요. 그대에게 도시인을 부른 신해철이라는 존재는 이미 알고는 있었는데 그렇게 관심 있어 하지 않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그의 이름이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혔던 기억이 있어요. 98년, 99년 노스트라다무스의 지구 종말 예언이 떠돌고 밀레니엄 버그라고 2000년이 되면 1900년도로 인식돼서 세상이 어떻게 되네 마네 막 신문이며 TV며 온갖 매스컴에서 호들갑이었던 그 어수선한 시대를 지나 2000년 저는 중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 그 문턱에서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어른들에 대한 불신, 세상에 대한 반항,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혼란. 어릴 때부터 존경해본 어른을 본 적도 없었고 학교나 학원, 세상은 무조건적인 복종만 강요하고 어른이라는 이유로 혼만 내고 정작 본인들은 규칙들 다 어기고 이러면 학교에서 도덕이라는 것을 왜 배울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다들 목숨 투성일까? 그때 제 마음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21세기가 시작되고 인터넷 세상이 본격적으로 열리던 시절이었죠. 엽기, 유머 게시판, 자극적인 컨텐츠들이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그 시절 남자애들은 그런 걸 공유하면서 웃고 그랬는데 저도 예외는 아니었죠. 전 늘 주인공이었으니까요. 게다가 남들 모뎀으로 집에서 인터넷 많이 못할 때 저희 집은 일찌감치 인터넷 전용선 깔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앞장서서 새로운 걸 먼저 찾고 그랬었는데요. 그렇게 인터넷 세상에 흠뻑 빠져가지고 오늘은 또 뭐 새로운 거 뭐 없나 하다가 우연히 신해철의 라디오를 듣게 됩니다. 정식 방송은 아니었어요. 인터넷 라디오였고요.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재밌었어요. 락커라서 그런지 전형적인 라디오와는 다르게 딱딱하지 않았고 자유로웠어요. 또 그의 말은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말에 묘한 무게가 느껴졌어요. 그의 말은 단단했고 논리적이었고 정당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SBS 라디오에서 고스트스테이션이라는 방송을 정식으로 시작하더라고요.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조용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전 마왕 신해철을 만나게 되었고요. 나 같은 별종에게 처음으로 말을 걸어준 어른의 목소리였죠. TV에서 봤을 땐 거칠고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너무 재밌고 편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그 전공 따라서 철학자였더라고요.
이 모순덩어리인 세상에서 마치 데미안을 만난 듯 했습니다. 남들은 물 흐르듯이 살아라 하면 잘만 사는데 전 별종이라 그런지 그게 왜 이렇게 안 됐는지, 내가 납득이 안 되면 다 싫었어요. 일단 제대로 된 대화라는 걸 해준 어른도 없었고요. 마음은 막 폭발할 것 같은데 표출을 할 수 없으니 답답했죠. 같은 집안에서 자란 누나는 아무런 불만 없이 잘만 사는데 난 왜 이렇게 가족들하고도 생각이 안 맞는 건지, 또 친구들이랑 겉으로 원만하게 보여도 사실 속으로 무지하게 외로웠거든요. 제 감정과 생각을 나눌 만한 수준 맞는 친구가 단 한 명도 없다고 느꼈거든요. 또래 친구들이 좋아하는 관심사와 제가 좋아하는 관심사가 너무 달랐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교류할 수 있는 친구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매일같이 했어요. 내가 이상한가 자책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무식한 건가 싶기도 하고 정립이 안 되던 학창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왕은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았을까?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제 안의 혼란을 정리해줬습니다. 그를 통해서 사유, 생각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세상은 질문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는 질문하라고 했고, 그의 존재는 제가 본 어떤 어른보다도 더 어른다웠어요. 세상에 태클을 걸 줄 아는 사람, 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다가 아니라 이유를 설명할 줄 아는 어른이었습니다. 교양 있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무식한 태도로요. 분명 내가 알고 있던 어른들은 이건 이래야 돼, 저럴 땐 저래야 돼, 이유 묻지 마, 혼날라고 이러면서 맨날 혼내가면서 획일화되고 개성들 다 죽이고 모두가 똑같은 걸 강요하고 세뇌만 시키는 존재들인데, 근데 이유를 설명해주고 어떤 이슈들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생각하는 법, 남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이 아닌 다르게 생각하는 법, 위로를 하면 위로하는 이유, 혼을 내면 혼을 내는 이유를 말해주던, 청소년기 때 가뜩이나 자아가 형성되기 전인데 명확한 이유를 들으니 반박하는 걸 좋아하는 제가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마왕 신해철을 멘토로 세상을 배웠고 그의 언어를 통해 살아가는 힘을 얻었습니다. 저의 학창시절에 절대적인 사람이었고요. 제가 어른이 되어서도 힘들고 지치고 답을 몰라 헤매고 길을 잃을 때마다 항상 그의 목소리를 먼저 찾았습니다. 지금은 그가 세상에 없지만 사실 지금도 세상이 답답하고 내 마음이 정리되지 않을 때, 어떤 상처 때문인지 제어되지 않는 나를 볼 때면 저도 모르게 생각합니다. 마왕이라면 뭐라고 말해줬을까? 제발 좀 해답을 내려달라고 가끔은 속으로 칭얼대기도 해요. 신해철이라는 끊임없이 성장하는 좋은 어른의 모습을 보고 전 자연스럽게 나도 계속 발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어쩌면 가정에서,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방법을 마왕을 통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한때 저도 세상의 말에 맞추느라 내 본성을 억눌렀고 그 억압이 저를 더 예민하게 만들었어요. 지금은 강박증 덩어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마왕 같은 어른이 없었다면 전 더 최악의 모습으로 성장했을지도 몰라요. 그게 청소년기에 발현돼서 더 엇나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른이 되어서 희망이 없다는 비참함에 더 성질 더러워지고 남한테 피해주며 살았을 수도 있고 모르는 겁니다. 아마 지금 살아계셨다면 유튜브를 하셨을 것 같아요. 워낙 깨어있는 분이라 분명 또 예전과 다르게 지금 시대에 맞는 목소리를 내셨을 텐데, 이 시대의 부조리에 한마디 던지고 다른 영어로 생각들을 공유하고 또 많은 이들을 포용하고 대변해 주었을 거예요. 마왕의 목소리가 참 그립네요. 사실 TV에서 본 연예인이 세상을 떠났다는 뉴스를 보면 크게 안타까워한 적들은 있지만 울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근데 마왕이 떠났을 때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 안에 데미안이 사라진 느낌이었거든요. 머릿속으로만 맴돌던 생각들을 대신 정리해주던 사람이었고, 내가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논리정연하게 외쳐주었고 필요한 순간마다 세상과 싸워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왕 신해철은 내 인생의 가장 처음 진짜 어른이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훌륭한 사람들의 인사이트가 넘치는 시대나 예전이었으면 감히 만나지도 못할 분들을 유튜브에서 볼 수 있고 그러면서 공백을 조금씩 채우며 살고 있지만 문득문득 여전히 그립습니다.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단순히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따끔하게 혼내주고 혼나야 될 것 같을 때 마음을 헤아려 주었던 사람, 그 멋진 데미안 같은 사람. 마왕은 나란 존재를 모르겠지만 그의 언어는 제 안에 남아서 여전히 저를 움직입니다. 그 시절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했던 저는 그의 말을 통해 처음으로 괜찮다는 위로를 들었어요.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으로 인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폐쇄적이고 보수적이었던 시대 속에서도 용기를 얻고 삶을 일으켜 세웠을 겁니다. 좀 놀아본 오빠의 위심적인 상담소에 내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다. 고마워 마왕.